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현대 군사 역사상 다른 나라를 점령하려는 가장 참혹하게 실패한 시도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에서 이전에 없던 방식으로 전멸하고 있는데 지난 3개월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며 수만 명의 병력을 잃었습니다. 2026년 1분기 동안 무려 8만 9천 명의 러시아 병사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지금 징진망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사에서 가장 큰 병력 손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요 수치를 보면 3개월간 러시아군 사상자는 8만 9천 명입니다. 그 수치는 3월 말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발표한 것입니다. 이 수치는 러시아 군대 문제점을 보여줍니다. 이는 2026년 초부터 푸틴이 매달 평균 29,666명의 러시아 국민을 희생시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월과 2월은 여전히 추운 달이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이 기간 동안 러시아의 공격 작전은 느려졌을 것이고 유명한 봄 공세가 시작된 3월에 다시 속도를 높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3달 중 마지막 달이 러시아가 가장 많은 확인된 사상자를 기록한 달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게 의미하는 건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질 거란 겁니다. 이 통계에서 가장 충격적인 점은 이 수치가 러시아가 3개월 동안 겪은 확인된 손실수로는 기록적인 수준처럼 보이지만 어쩐 일인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월 사이에 푸틴의 군대가 크로그스크를 향한 공세를 완수하려 시도하면서 러시아의 손실은 거의 10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크라이나에 얼어붙을 듯한 추운 환경 속에서 점점 더 고립되어 상대적으로 더 쉽게 공격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과 러시아 침투 전략에 대응하려 조직된 탐색, 선멸부대의 표적이 됐습니다. 말도 안 되게 들릴 수 있지만 2026년 첫 3달 동안 확인된 8만 9천 명의 손실은 사실 러시아에게 있어서는 개선된 수치입니다. 뭐 그렇게 큰 개선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손실 규모는 러시아에게 또 다른 중대한 문제와 결합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공유하는 통계 뒤에 숨겨진 전쟁, 종결 요인입니다. 곧 그 부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먼저 계속 사용한 단어 중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 러시아의 손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확인이라는 말을 여러 번 했는데 이것이 바로 8만 9천 명의 사상자가 2026년 1분기 러시아에게는 최선의 시나리오일 가능성이 높다는 큰 단서입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 부대 수장인 로베르트 브로브디가 이미 2026년 첫 3달 동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수행한 공격 중 20%는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는 점을 보도하면서 강조합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공격이 성공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공격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드론들과 하늘을 날고 있는 정찰 드론 부대는 타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모든 증거를 제공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공격에서 러시아 군인 사망자 수를 완전히 확인하지 못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병력 밀집 지역을 타격할 때 파편과 폭발로 인한 간접 사망자를 모두 기록하기는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수치에는 중거리 드론 공격, 포격, 그리고 잔해에 깔려 사망하거나 우크라이나가 직접적인 영상 증거로 확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망한 러시아인들의 숫자 등으로 인한 사상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러시아에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상자를 내면서 얻고 있는 영토의 양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이전에 그 부분에서 잘하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2025년으로 되돌아가 보면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 따르면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단 4,336제곱킬로미터, 즉 1,674제곱마일을 얻기 위해 러시아 병사 약 40만 명을 소모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단지 0.72%의 영토만을 차지한 것이며 러시아는 여전히 남은 80%의 자유 영토를 차지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 속도라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데 한 3기가 걸릴 것이고 이는 푸틴과 그 뒤를 이을 어떤 전쟁광도 이른바 특별 군사작전의 목표가 달성되기 전에 오래전에 사라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 한 세기 전쟁조차 이제 과한 목표처럼 보이지만 2025년 말 이후 진격 속도가 크게 느려졌습니다. 전쟁연구소 ISW에 따르면 2025년 10월부터 3월 26일까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약 1930제곱킬로미터, 즉 약 745제곱마일을 점령했습니다. 이 수치는 2024년에서 2025년 같은 기간 동안 러시아가 약 2716.6제곱킬로미터, 즉 1048제곱마일을 점령했던 것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라서 상황이 더욱 나쁩니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둔화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제 러시아가 그 미미한 성과를 얻기 위해 입은
대략적인 사상자 수치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8만 9천 명과 10만 명을 공유했습니다. 여기에는 약간의 중복이 있습니다. 2026년 1월 이 두 수치 모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러시아의 대략적인 월간 사상자 수인 약 3만 명을 18만 9천 명의 전체 수치에서 빼면, 즉 1월 이 중복되는 문제를 제거하면 15만 9천 명의 사상자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ISW 수치에는 2025년 10월 이 포함됩니다. 유나이티드 44 미디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10월 러시아 병사 2만 5천 명 사망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수치는 부상자나 미확인 사망자는 제외됐지만 현존 정보 중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수치를 15만 9천 명의 사상자에 더하면 ISW가 다루는 6개월 동안 총 18만 4천 명이 됩니다. 18만 4천 명의 사상자를 745제곱마일의 점령지로 나누면 푸틴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점령한 1제곱마일마다 거의 247명의 병력을 잃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영토의 아주 일부를 위해 한 세대 전체 인구가 쇠퇴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 군대에 큰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사상자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푸틴이 2026년 후반에 사상자 비율이 줄어들 것이라는 어떤 희망도 터무니없습니다. 러시아가 이미 봄 공세를 시작해 올해 들어 지금이 가장 많은 공격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공격이 많아질수록 사상자도 증가합니다. 우리는 3월에 이미 봤습니다. 3월 17일, 러시아는 2026년 들어 하루 동안 무려 1710명의 병사가 전투에서 이탈하며 올해 최다 사상자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차량과 유조차 230대, 그리고 포병 시스템 29대도 손실되었습니다. 이 수치만 봐도 올해 초 러시아가 하루 700, 900명 손실해서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맥락을 원하신다면 러시아는 이제 미군이 아프가니스탄 전쟁 전체에서 잃은 병력보다 더 많은 병력을 이틀마다 잃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과거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10년간 1만 5천 명의 병력을 잃었습니다. 즉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보름마다 그만큼 병력을 잃고 있습니다. 푸틴이 소련 시절을 아무리 사랑해도 그는 과거 소련 지도자들처럼 실패한 전쟁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실제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즉 러시아는 2026년 첫 3달 만에 8만 9천 명의 병력을 잃었고 완전히 전장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큰 손실을 감수했지만 얻은 영토 이득은 언급할 가치도 없을 만큼 미미합니다. 여기에 봄 공세까지 더하면 앞으로 사상자가 폭증해 푸틴에게 큰 역풍이 될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이 문제들과 결합해 러시아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상황을 재앙적 수준에서 푸틴에게는 전쟁을 끝장내 수준으로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앞으로 전쟁의 모든 것을 바꿔 놓을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은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 중입니다. 이 채널에서 제공하는 인사이트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을 눌러서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그렇다면 러시아의 사상자 비율 뒤에 숨어있는 더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러시아의 가장 큰 문제는 수천, 수만 명의 병사를 잃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런 일은 수년간 계속돼 왔으며 이것만으로도 러시아 군대에 큰 타격입니다. 현재 러시아의 진짜 문제는 푸틴이 침공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손실 규모가 너무 커서 이를 보충할 만큼 충분한 병력을 모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 따르면 러시아의 입대와 이탈의 균형이 2025년 12월부터 3월 26일까지 4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는 러시아가 4개월간 모집한 병력보다 더 많은 병력을 잃고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매체는 러시아가 2026년 말까지 40만 9천 명 모집을 목표로 하지만 이마저도 차질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026년 1분기가 끝난 후 러시아는 그 목표의 25%를 달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약 8만 명의 신병만을 모집하는 데 그쳤으며 이는 목표의 22%에 불과합니다. 8만 명의 신병, 이 8만 9천 명의 사상자보다 적다는 것은 굳이 저희가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40만 9천 명을 목표로 할 때 3개월마다 8만 9천 명의 사상자는 병력이 적자가 될 만큼 충분하지 않습니다. 8만 9천에 4를 곱하면 36만 5천이 됩니다. 분명히 엄청난 손실이지만 러시아가 5만 명 이상의 여유 병력을 가질 수 있을 만큼 낮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목표치의 25%가 아닌 22%만 달성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모집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 40만 9천 명을 달성한다는 것은 다소 야심차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 다루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앞서 언급했듯 8만 9천 명은 확인된 사상자 수이며 전체는 아닙니다. 이는 러시아 사상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것보다 수천, 수만 명 더 많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 40만 9천 명 목표로도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우크라이나는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2026년 말까지 매달 러시아군 사상자 5만 명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야심찬 목표인가요? 맞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확인된 사상자 수 기준 약 2만 명이 남았지만 러시아가 봄 공세를 강화하면서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보는 것이 2026년 러시아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너무 파괴적이라 러시아는 모집만으로 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의 자원병 모집 방식이 예전만큼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잠재적 지원자들에게 평생 본 적도 없을 만큼 큰 돈을 쥐어주며 우크라이나에서 싸우고 죽도록 설득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실패하고 러시아가 목표에 뒤처지면서 더 절박한 수단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4월 1일 기사에서 그런 방법 중 하나를 다뤘으며 푸틴의 인터넷 제안을 넘어서 그 기사를 본 러시아인들에게는 끔찍한 만어절 농담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러시아 리아잔 주지사는 모집 인원이 크게 줄자 기업들의 모집에 협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지역에서 150명에서 500명 사이의 직원을 둔 모든 기업은 9월까지 우크라이나 전선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직원들의 명단을 제출해야 합니다. 직원이 150명에서 300명 사이인 기업은 2명의 후보를 제출해야 하고 300명에서 500명 사이인 기업은 5명의 명단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규칙을 따르지 않는 모든 기업은 100만 루블을 벌금을 부과받게 되며 이는 미화 12,000달러가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러시아는 젊은 학생들도 군대 모집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4월 1일자 보도에서 더 타임즈는 러시아의 교육과학부 장관인 발레리 팔코프가 러시아 대학들에게 학생들 중 2%가 군에 입대하도록 설득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명령이 성공하면 4만 4천 명의 신병이 유입되고 러시아가 전문대학까지 포함하면 최대 7만 6천 명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절박한 형태의 은밀한 징집이며 그렇게 똑똑한 방법도 아니잖아요, 푸틴? 러시아는 이미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크렘린이 러시아 국민들에게 가한 요구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 노동력 위기에 직면해 있는 나라입니다. 3월 30일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러시아 레닌그라드 지역에서만 20개가 넘는 공장들이 주 3일 근무제로 전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일거리가 줄어들고 있어서 그 기업들은 평소 같으면 유지할 수 있었던 직원 수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푸틴은 러시아 내부에 악순환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용 가능한 노동력이 전쟁기계에 빨려 들어가면서 다른 모든 산업이 망가지고 러시아의 감소하는 인구 대부분이 푸틴의 전쟁 노력에 복종하는 것 외에는 경제에 기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대체 인력이 없음에도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을 일터에서 빼내려 하고 전후 경제의 주축이 될 학생들까지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푸틴은 앞으로 더 악화될 인력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의 미래를 망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준비 중인 일은 러시아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푸틴은 노동자와 학생에 만족하지 않고 점점 더 높은 수준의 징집으로 나아가 결국 러시아 내 동원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크렘린은 이 모든 준비를 2025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때 푸틴이 러시아의 기존 징집 제도를 연 2회 징집에서 연중 징집 체제로 바꾸는 새로운 법에 서명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러시아가 18, 30세 누구든 언제든 1년 군 복무로 소집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러시아가 징집병을 늘리지 않겠다고 하지만 이를 신뢰하긴 어렵습니다. 러시아는 징집병을 우크라이나에 보내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최전선에 안 가더라도 모든 징집병은 예비군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크렘린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의 두 번째 부분으로 이어집니다. 3월 30일 보도에서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국방부의 최근 모집 캠페인 결과가 좋지 않아 푸틴이 자발적 모집을 강제 동원으로 전환하는 길로 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한적이고 순차적인 예비군 소집 계획이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는 2022년 9월 부분 동원이 러시아 내에서 극도로 인기가 없었던 이후 푸틴이 전쟁 내내 피하려 했던 조치입니다. 이미 기반은 마련되었습니다. 푸틴은 지금까지 수년간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불러온 것이 사실상 러시아가 이기지 못하고 있는 전쟁임을 인정하는 셈이 될 만큼 어리석은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러시아 국민을 아껴서가 아니라 동원이 불러올 서동이 25년간 지켜온 권좌에 위협이 될까봐 푸틴이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푸틴이 침공을 계속 원한다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병사들을 빠르게 무너뜨리는 상황에서 그는 선택이 없습니다. 그는 전선에 보낼 러시아 범죄자마저 다 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병에 관해서는 비율이 너무 낮고 러시아는 애초에 그들을 모집하기 위해 사용하던 현금도 바닥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랴잔을 포함해 그 방식을 위해 자금을 대도록 강요받는 지역들은 점점 돈이 바닥나고 있습니다. 일부 러시아 지역에서는 한때 가입 보너스로 최대 4만 달러에 달했던 금전적 인센티브도 이제 바닥나고 있습니다. 키이우 포스트에 따르면 여러 지역에서 보너스가 감소하는데 이는 푸틴에게 더 많은 총알바지를 보내는 것 외에도 돈 쓸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까지 그 어느 때보다 러시아군을 더 효과적으로 파괴하는 기계가 되었습니다. 중거리 타격 드론의 도입으로 인해 러시아에 큰 문제를 일으켰던 드론이 가득한 살상구역이 3배로 커지고 있습니다. 2025년 말까지 우크라이나는 연 400만 대의 드론을 생산해 살상구역을 채우고 있어 곧 고갈되지 않을 것입니다. 러시아 내부에서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으로 정유시설, 수출터미널, 군사 거점이 파괴돼 러시아 현금 흐름에 더 큰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러시아군이 약화되는 동시에 후방은 붕괴되고 전방에선 죽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봄 공세가 본격화되면서 러시아에겐 상황이 더 악화될 것입니다. 러시아가 3월부터 공격을 늘린 것으로 이를 알 수 있습니다. 키이우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러시아는 3월 23일까지 나흘간 우크라이나에 600회 이상 공격을 시도했고 6,090명의 병력을 잃었습니다. 이는 하루 1,522명 이상의 러시아군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앞으로의 상황을 예고합니다. 그 숫자에 30일을 곱하면 러시아의 한 달 손실은 거의 4만 6천 명에 달합니다. 그 수치는 우크라이나가 푸틴이 전쟁을 끝내게 만들 만큼 높다고 보는 소모율과도 겨우 몇천 명 차이입니다. 러시아 지도자는 한 달에 약 5만 명의 사상자를 내며 징집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오래갈 수 없습니다. 3개월 만에 8만 9천 명의 병사 사상자는 푸틴에게 이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그는 자신의 침공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고 있습니다. 푸틴은 자신의 군대를 파멸로 이끌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그가 가는 파멸의 길로 더 깊이 들어가도록 기꺼이 등을 떠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전세를 뒤집을 새롭고 더 나은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잠시라도 의심하지 마세요. 크렘린의 몇 안 되는 긍정적 요소인 러시아 장거리 드론 전략에도 대응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 스타워즈에 나올 법한 무기가 우크라이나의 해답입니다. 더 알고 싶다면 영상을 확인하세요.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푸틴의 침공 이면에 있는 수치들을 더 분석하는 더 밀리터리 쇼를 꼭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